네, 지난 시간에는 공감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을 통해서 그럼 저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통찰입니다. 사실 통찰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공감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제창했던 칼 로저스는 이 통찰에 대해서 지각장애 재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질러진 방 안의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내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다소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은 A에서 B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A-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제가 아예 제거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불안하지만 그런대로 살아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통찰의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다른 관점 발견하기입니다.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하고 상황에 대해서 쭉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죠. 이 이야기에 잠시 입을 닫고 쭉 들어주다 보면 부정적인 내용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스스로도 알잖아요. 상대방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거나 편을 들어주기 쉬운데요. 이렇게 함께 느껴주는 동감이 필요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동감으로는 통찰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의 마음을 담백하게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참을 입을 닫아야 합니다. 친구가 자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스스로 잘 탐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리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잘 기다려주면 이제 자기 수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실컷 자신이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부정적인 내용을 쏟아낼 이유가 없어지면 이제는 자기 책임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찾는데 내가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라든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사실 다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이별 이야기는 한 번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친구는 내면에서 이 2가지 모습으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헤어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이제 그만 그 사람을 보내주는 데서 오는 만족,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이 후자의 존재감이 더 커지게 되면 이제 통찰의 3번째, 더 나은 목표 지향하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개한 이 3가지 유형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아감과 물러섬을 반복하다가 결국 성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통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다른 포맷으로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혼자 떠들기보다는 PD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이 담길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